30년 부동산 경력의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가장 팔기 힘든 집이 뭐냐고 물으니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사고 많은 집도 아니고 낡은 집도 아니고 비싼 집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무난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나쁠 것 없는 집,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평수. 예전 같으면 가장 먼저 팔렸을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집들이 6개월 넘게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60대 초반의 한 분이 계십니다. 3년 전 집을 샀습니다.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은 중간가 아파트였습니다. 위치도 무난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완전한 지방도 아닌 수도권 외곽이었습니다. 규모도 적당했습니다. 3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였습니다. 지은 지도 15년 정도로 신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낡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무난했습니다. 위험 요소가 없었습니다.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괜찮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중개사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평생 저축한 돈과 대출을 합쳐서 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결혼하면서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손주를 볼봐야 했습니다.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팔리냐고. 중개사가 답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그렇다고. 무난한 집은 아무도 안 본다고. 사람들은 극단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집 아니면 아주 싼 집, 중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안전했던 선택이 이제는 위험한 선택이 되었다는 걸. 무난함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고 손주는 태어났고 서울로 가야 하는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이 변했습니다. 양극화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얼어 죽어도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고 아니면 최저, 프리미엄 아니면 가성비, 이 둘 중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무난한 집의 첫 번째 문제는 신축도 아니고 재건축 대상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은 지 10년에서 20년 사이, 이 구간이 가장 애매합니다. 신축처럼 깨끗하지도 않고 재건축으로 새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중간입니다. 손볼 곳은 많은데 투자 가치는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명확합니다. 신축을 원합니다. 깨끗하고 편한 집을 원합니다. 아니면 재건축 단지를 찾습니다. 낡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새로 지어질 테니까요.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은 어정쩡합니다. 돈 들여 고쳐야 하는데 가치는 안 오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치입니다. 서울도 아니고 완전한 지방도 아닌 수도권 외곽. 이 지역들이 위험합니다. 교통은 불편한데 가격은 비쌉니다. 서울만큼 좋지도 않고 지방만큼 싸지도 않습니다. 어중간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선택합니다. 비싸더라도 서울에 살거나 아니면 확실히 싼 지방으로 갑니다. 애매한 중간지대는 피합니다.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한데 가격은 만만치 않으니까요. 투자해도 오를 가능성이 적으니까요. 세 번째 문제는 단지 규모입니다. 300세대에 400세대 단지. 작지도 크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애매합니다. 큰 단지에 장점이 없습니다.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커뮤니티도 약합니다. 그렇다고 작은 단지처럼 아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중간입니다. 요즘은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찾습니다. 시설이 좋고 관리가 체계적이고 나중에 팔기도 쉽습니다. 아니면 아예 100세대 미만 소규모를 찾습니다. 조용하고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중간 규모는 장점이 없습니다. 어정쩡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가격입니다. 중간가 아파트가 가장 위험합니다. 비싼 집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경기가 나빠도 이들은 구매력이 있습니다. 싼 집은 실수요자들이 삽니다.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가는 다릅니다. 비싸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안 사고 싸지 않아서 실수요자들도 망설입니다. 딱 애매한 가격입니다. 투자자들도 관심 없습니다. 오를 가능성이 적으니까요. 결국 아무도 안 삽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특색이 없다는 점입니다. 무난하다는 건 특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학군이 특별히 좋지도 않고 역세권도 아니고 재건축 호재도 없고 대단지도 아니고 신축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명확한 장점을 원합니다. 학군이 좋거나 역이 가깝거나 재건축 예정이거나 대단지거나 신축이거나 학군이 좋거나 뭔가 하나는 확실해야 합니다. 모든 게 평균인 집은 선택받지 못합니다. 무난함은 장점이 아닙니다. 한 분은 10년을 산 집을 팔려고 합니다. 중간가 아파트입니다. 처음에는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집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안 팔렸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더 낮췄습니다.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개사가 조언했습니다. 시세보다 20%는 낮춰야 팔릴 거라고. 그분은 충격받았습니다. 20%면 큰 돈입니다. 10년간 오른 가격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팔아야 다음 집을 살 수 있으니까요. 결국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이익건영 손해를 봤습니다.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를 생각하면 더 큰 손해입니다. 무난한 집을 샀다가 크게 손해본 것입니다. 반대로 극단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 분은 비싸더라도 서울 강남에 샀습니다. 프리미엄 지역입니다. 3년 사이 30% 올랐습니다. 다른 한 분은 지방 소도시에 쌌습니다. 가성비 지역입니다. 집값은 그대로지만 살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또 한 분은 재건축 단지를 샀습니다. 낡았지만 미래 가치가 있었습니다. 3년 사이 재건축이 확정되었고 집값이 2배 올랐습니다. 다른 한 분은 신축을 샀습니다. 비쌌지만 쾌적했습니다. 집값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극단을 선택한 사람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무난한 집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파는 게 답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팔기 힘들어집니다.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중간은 더 좁아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손절해야 합니다. 가격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시세에 고집하면 안 됩니다. 무난한 집은 시세대로 안 팔립니다. 낮춰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파는 게 나중에 파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무난함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중간은 위험합니다. 극단을 선택하십시오. 확실한 장점이 있는 집을 고르십시오. 비싸더라도 프리미엄 지역이거나 확실히 싼 가성비 지역이거나 신축이거나 재건축 대상이거나 대단지거나 역세권이거나 학군이 좋거나 뭔가 하나는 확실해야 합니다. 모든 게 평균인 집은 피하십시오. 나쁘지 않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무난하다는 말을 경계하십시오. 안전하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이제 무난함은 위험입니다. 중간은 함정입니다. 애매함은 독입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감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집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집을 사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시장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난함은 내 기준입니다. 시장은 극단을 원합니다.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실수요 흐름이 지난 2, 3년간 주택시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 채 가진 것보다 한 채라도 확실한 집을 원합니다. 그 확실함은 무난함이 아닙니다. 명확한 장점입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돈은 좋은 곳으로만 몰립니다. 사람도 좋은 곳으로만 몰립니다. 중간은 점점 더 빌 것입니다. 무난한 집들은 점점 더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격은 점점 더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상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무난함이 안전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극단이 안전합니다. 명확함이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난함의 함정에 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극단의 기회를 접으시겠습니까? 중간의 안락함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명확함의 날카로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무난함의 위험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